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한 부산시의회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산시청의 보안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CCTV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많고 많은 CCTV 자료 중 콕 찍어서 딱 한 곳의 자료만 받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사 보안 문제를 확인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태를 사찰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CCTV를 보니 공무원들이 수당을 불법 수령해 가더라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먼저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이 부산시에 보낸 자료 청구서입니다. 시의회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청사 CCTV 영상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의회 내부 CCTV는 모두 34개. 그런데 김 의원이 요구한 건 2층 연구위원실 앞 복도 CCTV. 많고 많은 CCTV 중에 콕 집어 딱 한 개 영상만 요구한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유선으로 연락 오고 우리 담당자가 불려 내려가고 했거든요. 방문도 한 두세 번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용도로 쓴다 이야기도 사실 안 하더라고요. 김 의원의 집요한 요구에 부산시는 한 달치 영상을 넘겼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용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단 그냥 달라고 했어. 우리는 못 준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정지리서가 와서 거기에 따라 이제 청사보안 행정사무감사용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보안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 촬영된 시의회 연구위원 4명의 출퇴근 기록을 수집한 뒤 이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타갔다며 한 인터넷 언론사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청사 보안 점검을 한다며 CCTV 영상을 요구해놓고 연구원들을 사찰한 겁니다. 김문기 의원은 제보 확인차 영상을 받았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제보가 이제 들어온 내용도 또 일부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자분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도 이제 파악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죠. 부산시의회 사무처가 자체 조사한 결과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연구위원 중 한 명은 혐의를 벗은 뒤 끝내 퇴사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그럼 김문기 시의원이 CCTV 영상을 이처럼 집요하게 확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들으셨듯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퇴사한 한 명은 1년 전 논문 대필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 계약직 연구원이었는데요. 보복성 사찰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문기 의원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자신의 석사학위 보고서를 계약직 연구위원인 A씨에게 대신 쓰도록 하는 이른바 논문 대필 갑질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던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김문기 의원이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를 하고 나서 박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 의원이 연구위원실 입구 CCTV 영상을 직접 분석하고 나선 건 1년 전 갑질 피해 당사자인 연구원 A씨를 노린 표적 사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문기 의원은 영상을 받고 보니 우연히 A씨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연구원이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부당하게 일을 했다,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정 일을 보고서 한 건 아닌데 그 보는 과정 속에 우연찮게. 법조계 안팎에선 김문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외의 용도로 CCTV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라면 제3자에게 유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그걸 요청해야지 본인이 그것을 만약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담긴 것까지 마구잡이로 일단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요청했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시의원들은 CCTV 사찰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어제와 오늘 부산에선 코로나19 환자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고령의 환자들이었는데요. 요양병원 환자들은 일단 확진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오는 주말쯤 중증 병상 확보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동구 제일나라 요양병원의 정기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상구 학장 성심요양병원도 직원 1명이 확진돼 모두 32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2곳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의 환자 3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사망하신 3분은 모두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였으며 이 중 2분은 80대 어르신이고 1분은 90대 어르신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사망자 25명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가 19명, 위중증 환자 11명의 절반인 5명도 요양병원 환자입니다. 대부분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어 일단 확진되면 일주일 안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환자 병상 18개 중 남아있는 병상은 겨우 3개. 이번 주 주말쯤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당장 부족한 중증 병상을 확보하고 중환자 치료를 위한 관련 장비를 정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병상 정도 이상의 병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대병원은 중증 환자에서 중등증 환자까지 비교적 증상이 중한 환자를 진료하게 될. 부산시는 이외에 부산대병원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감염병 전담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주 제3 생활치료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검찰이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6개월 만에 다시 청구한 건데요. 집무실 성추행 외에 다른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추행 등 4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법원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건 추가된 3개 혐의가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추가 혐의는 또 다른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다수의 부산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집무실과 관용차 성추행이 아닌 또 다른 성범죄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검찰 내 사건 담당 부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한 대목도 검찰이 추가 성범죄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는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이뤄지고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부디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안무치한 오거돈을 구속해달라며 법원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8개월이 지난 현재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회복되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며 오거돈 전 시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 이후 처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입장이었지만 공통 키워드는 경제공항, 물류공항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울경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가덕 신공항 추진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불경시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가덕 신공항 건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가덕도 입지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송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이 울산 지역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은 물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울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자리한 김경수 경남지사도 가덕 신공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신공항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남권 광역지방정부연합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져볼 때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최적의 경제 신공항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와 상공계가 가덕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제 불경 정치권이 가덕 신공항 추진의 열쇠인 특별법 조기 통과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오늘 백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산업 전환,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의 부산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정 대표는 부산을 소득 5만 불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산 지역 9곳을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지정된 5곳을 합치면 조정 지역은 모두 14곳으로 늘어 거의 부산의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전국의 36곳, 그 가운데 부산 9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금정, 북강서, 사상, 사하구 등 9곳입니다. 부산 거의 전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풍선 효과가 나타나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